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죠. 이, 또 그런 거 아닌데. 아니 목사님 기도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죠? 예, 목사님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의 이야기들, 주님의 영과 교제하기 원하는 이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저희가 깨닫기 원하는 것들을 오늘 깨닫기 원합니다. 산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산내에 왔던 많은 생명들이 이야기하던 그것들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는데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야 딴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USB에 이렇게 뭘 내용을 담아왔는데 USB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생각해 보면 딴 내용 하라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성경 여수아 2장 8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죠? 저희 제 생각에는 요번에 우리 세미나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기도회인데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하니까 좀 달라야죠, 그죠? 목사님하고 다른 성격에 제가 아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신갈엽 선교사님은 이번에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정확하게 진단하라. 그리고 올바르게 처방하라.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치유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내가 진단을 할 때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처방하라 하는 거에서 질병과 암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와 같이 있듯이 질병이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암이 우리 시대의 만병의 황제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만병의 황제인데 암이 빛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암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이렇게 이 처방을 내리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암이 관여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암 환자도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의료진들이 어떻게 소진되어 왔는가 이로 인하여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강력하게 치유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몸지기 청지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형님 동생 기억나십니까? 예, 그 몸지기 청지기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땅끝에 와 있다. 저는 이제 산내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땅끝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이나 앞에 쭉쭉 나왔던 것은 도시와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은 땅끝은 어쩌면 이제 그런 것을 떠나서 땅끝에서 와 있는데 거기에서 여행을 두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위로도 갈 수 있고 백해서 다시 가실 수도 있고
예, 두 방향으로 가는 거기가 이제 땅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땅끝의 비유가 이제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저는 이제 보니까 그 라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끝에 왔던 그 애굽에서 다 나왔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 그죠.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이죠, 그죠? 이 살몬이 여리고의 마지막 남았던 사람이죠. 다 죽었잖아, 그죠? 예, 그 배신자. 거꾸로 말하자면 여리고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살아남았던 예, 자기가 그런데 여리고에서 가장 어쩌면 뭐 그 어떻든 창녀는 그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회에서 마지막 차원박한 여인이 그 사람들을 다 배신하고 자기와 자기 집만 살아남는 강력한 그런 선택을 왜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는 다 죽어 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 그 선택을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왔던 이 살몬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너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마 이야기 억수로 많이 하셨잖아요. 라합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예, 보아스죠, 그죠? 예, 그리고 룻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다윗이 나오고 그죠? 예수님의 계보에 거기에 올라간 라합이 되었던 굉장한 반전의 그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몬으로서는 광야 생활이 끝나는 땅끝이고 여리고를 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는 라합은 엄청난 모험을 했는 자기 전체를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왔는 이 땅끝에서 만남이 엄청난 반전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땅끝에서 만나는 그 분들이 그곳이 이제 그러한 반전을 이루는 곳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암에 걸렸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죄랑 질병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게 낫냐, 뭐 질병을 낫게 하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병에 걸렸다 생각하고 무슨 무슨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 생각하시죠. 그 이런 이야기를 신갈래 선교사님은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환자니까 전부 다 속으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 해결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건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죄와 질병의 문제는 우리한테 항상 떠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전해드려야 되는 이야기는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아주 좋은 의료 환경이죠. 의료 환경이 시설 억수로 좋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건 의료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원이라는 것은 시설, 장비, 인력, 지식 그러한 내용들을 누군가가 조직화해야 되는데 이 조직화에는 재정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질병 다는 아니고 지금 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암센터가 쫙 깔려 있어요. 그죠? 암센터에 가면 뭘 하죠? 암센터에 가서 사진 찍고 그죠? 그리고 암센터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일단 기계 안에 확 돌려가지고 다 한 다음에 올바르게 처방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 진단을 했어요. 암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처방은 뭐냐? 뭡니까? 수술, 항암, 방사선 그 세 가지를 안 하면 보험을 돈을 안 줘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그곳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암과 관련된 거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치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술하면 일주일 안에 거의 병원에서 쫓겨나요. 왜 그러냐? 급성기 질환만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항암을 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직접 치료를 보고 여러분들 암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저부터 이야기했죠. 암보험 안 가입하신 분들 보는데 암보험에 가입하시면 그때는 안 가르쳐 주는데 그게 직접 치료, 간접 치료 해가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지 않고 우리 같은 데 오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10월 달부터는 보험 사기죄로 잡아넣겠다 그랬어요. 강력하게.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청구하면 우리 같은 곳은 보험 청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하면 다 삭감이에요. 삭감 정도가 아니에요. 돈 더 내놔라. 그 부분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정확하게 진단받으면 그다음 무조건 항암 방사선 이 코스로 가지 않으면 본인이 사회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못 받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이게 이제 국가보건의료체계라고 봤을 때 이제 의료의 서비스라는 것은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기 발견,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 조기 치료하는 그게 2차 서비스예요. 지금 병원에 가서 주로 하시는 거 있죠. 그게 급성기 의료예요. 급성기 의료.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은 다 급성기 의료기관으로 돼 있어요. 만성 질환에 대해서 휴양을 하겠다. 우리처럼 뭐 이런 그걸 하겠다 하면 그거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하나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줄 뿐만 아니라 일부분 돈도 더 내놔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지금 급성기만 있고 만성기 질환이 그 병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만성기 질환 병원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요양병원이 있죠. 요양병원에 가보셨죠? 그죠? 요양병원에 근무하신 분들 있고 그야말로 이제 그렇죠. 그죠? 연세가 좀 드셔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50대, 40, 50대가 아프게 되는 그 병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여기 뭐 폐암 수술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 2달 병원에 누워 있었대거든요. 요즘은 일주일 안에 쫓겨나요. 급성기만 병원들이 급성기만 그거에 대해서 받고 이 사람이 수술이 끝났다 일주일 후가 되어서도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 있으면 병원은 손해예요. 그때부터 마이너스 구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빨리 쫓겨났는데 그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냐 이래갖고 하면 암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보험에서 돈을 주는데 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안 준다. 단적으로 전에 한번 예로 들었는 것처럼 위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당신은 암이 없으니까 일주일 후부터 당신은 보험 적용을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사회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보험 제도의 분위기가. 이 시대의 의료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3차, 이제 1차는 건강 정진이라든지 보건 교육 예방 접촉 이런 거고 3차 의료 서비스는 재활, 합병증 예방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수술 막 이런 것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인데 우리나라 암 관리는 암센터를 세웠거든요. 암센터는 본인들이 병원이 돈 내서 세운 게 아니고 국가가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길을 유지하도록 본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이 3차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휴양. 여기 중에 다 병원에 가시면 나 위암이야 이렇게 말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아닌데 수술 일주일 다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나 어디서 뭐 어떻게 먹어야 돼 하는 거 어디서 배워? 그죠? 그런 것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요양병원 가서 하라 뭐 이런 뭐 그런 내용만 돼 있고 없는 거예요. 단적으로 정말 극단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인데 그 단속을 나왔어요. 뷔페식으로 음식을 차려서 환자들에게 많이 먹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뷔페식으로 이렇게 환자 음식은 이렇게 그죠 맞죠? 딱딱 뚜껑 덮어놓은 걸 칼로리 계산해갖고 딱 그 양만 줘야 되는데 왜 뷔페식으로 차려서 많이 먹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과식하면 어떡할 거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서를 썼어요. 그래서 암 환자는 못 먹어서 보통 걱정이지 과식할까 걱정하는 거는 참 그렇다. 그런데 뭐 꼭 지켜야 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더 써가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먹도록 하려고 하는 그것이 법적으로 틀렸다 이건 거예요. 무슨 이런 행정이 다 있느냐 이제. 근데 그게 경주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전국적으로 그런 단속을 했대요. 암 환자들이 있는 곳에 요양하는 곳에 그런 뷔페식을 해주는 곳에 전부 다 행정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보험회사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에서 암을 둘러싼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은 어디서 마련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뭐냐 이제 시장이죠. 그죠? 시장. 뭔가 이윤을 남기려는 사람들,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냐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의학과 의료는 틀려요. 그죠? 다들 가시면 병원에 가면 기대하는 거는 굉장히 책에 나오는 선생님, 나도 책에 나오는 환자, 그죠? 그렇게 만나기를 바라지만은
실제 나는 경제적인 제약이 있고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도 가고 나른 성격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앞에 가지만 선생님 앞에 딱 가는 순간 나는 표준 환자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도 어떤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본인이 거기 딱 의료 진료실 안에 있는 구조 안에서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게 시장의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가 이제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는 의미가 그게 아닐까 이렇게 어느 시대에나 우리는 항상 제한된 자원 안에서 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과 이 사이에 이 갈등이 항상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가치관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거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질병이라는 영역,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 직장 다니시고 하면서 그죠. 그런 고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근데 도대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는 그 어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낼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에덴을 주셨으니까 굉장히 물질적이신 분은 맞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그죠? 그런 갈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병의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암이라는 이 병 자체가 암이 옛날에 기원전 2000년 전에 어떤 페르시아의 여왕 아토삭 하는 사람이 유방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여자 노예에게 자기의 유방을 잘라내라고 했어요. 그 수술을 하라 그랬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누가 유방암으로 수술해가 유명해졌어요? 미리 수술했어? 예, 안졸리나 그죠? 예. 지금 안 졸리십니까? 예, 안졸리나가 예, 했죠. 그래가지고 안졸리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 예, 안졸리나가 아주 미국 최고의 어르신들에게 내가 우리 엄마도 그걸로 돌아가셨고 했으니까 나를 유방을 제거해달라. 이래 수술 받았잖아요. 그 4,000년을 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암의 역사가. 그런데 그 시대의 중간에 딱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히포크라테스가 암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 병이다라고 그 시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는 그 병에 대해서 쭉 지나온 걸 보면은 수술을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은 이게 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 갈비뼈하고 다 도려내는 완전 건치술이라고 해가지고 보이는 걸 다 잘라내겠다 그런 수술을 했었어요. 한 100년 전에. 근데 거기에 대해 반기가 들었어. 누가 그렇게까지 수술할 필요 없다. 그냥 그 부분만 잘라내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건 비슷하다. 살아있는 기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하는데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면 우리가 몇 번을 그랬겠죠. 그럼 그 전에 있던 환자들은 그 수술을 못 받아서 안타까움에 돌아가셨는 거예요. 내가 그 수술도 한번 못 받아보고 죽다니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는데 실제로는 그 수술이 80년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수술이라는 걸로 판정되는데 엄청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왜냐하면 외과 선생님들의 그 권위적인 거와 뭐 여러 가지 안에서 누군가 한 명이 반기를 들었고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환자한테 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요 부분만 도려내는 수술 받아봐. 이러니까 그 환자가 어떻게 하냐. 환자도 위험하잖아요. 난 다 오려낼래. 내가 와 그거만 해. 그걸 할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다 오려내지 말고 요것만 오려내봐. 그걸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연구 자료를 모으는 데만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증명을 해서 바꿔지는 데는 그렇게까지가 세월이 80년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항암 치료제 하잖아요. 항암을 우리가 하면 머리 다 빠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항암제도 1차, 2차,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 정말 온몸에 다 작용하던 항암제. 정말 사람을 반 죽여놔야지 살 수 있는 이 항암제를 쓰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근데 그때는 내가 항암제도 한번 못 쓰고 죽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시대는 이제 끝나가는 거예요. 왜? 2세대로서 표적치료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표적치료제의 방법이 그 어떤 수용체에다 갖다 붓는 그 방법으로 해서 그 암이 있는 곳만 함으로써 좀 더 부작용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요거 한 개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몇백만 원 해요. 한 번 맞는데. 요만한 게 몇백만 원 하는 것부터 싼 거는 100만 원부터. 근데 이거를 1주, 2주, 3주마다 해서 쭉 받아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근데 이거를 제약회사가 한 개만 개발하면 그 제약회사가 이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 본인들은 또 개발한다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죠. 3세대는 이제 그 면역 억제제 방식으로 또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만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 약을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고 근데 그 대신에 이 약이
보험으로만 들어가면 이 약이 비쌀 때는 한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치료받는다고 하지만은 건강보험에서 해준다. 자, 100만 원짜리인데 5만 원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어. 그 로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약회사는 돈빵 쓰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보험을 내놨다가 이렇게 쫙 판돈 끌어가듯이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놓치고 싶지 않죠. 항암방사선 직접 치료 이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집에 가서 약관에 보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할 때만 그 돈 준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법을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암을 둘러싼 의료 환경과 이 그 속에서 이 암이 정말 히포크라테스는 그 보험이 없는 시대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가만히 놔둬라마. 이제 그때 정답을 알았던 거죠. 가만히 놔둬라.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암 말고도 질병의 역사 중에서 폐암에 대한 담배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게 돼 있어요. 50년대에 미국에서 우리는 6.25 전쟁하고 막 바쁠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담배와의 전쟁이 일어났는 거예요. 치과 의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치아에 좋다라는 광고에 나가서 했고, 의사도 우리도 이 담배를 피웁니다 이러면서 카멜 담배 선전에 나갔고, 그래서 그 담배 회사에서 막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건의료 하는 사람들과 정말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보건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표를 한 1년 후에 폐암이 원인이 담배다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그걸 증명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이 정말 안 될 줄 아는데 되어 가지고 어떻게 돼 버렸어요. 그죠? 그 원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담배 이렇게 광고에 보면 담배를 안 피우셔서 잘 모르시죠? 거기 보면은 흡연 뭐 이렇게 흡연은 치명적인 그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적혀 있죠. 예, 그런 문구 넣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담배 회사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세수에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결론적으로 물론 폐암의 원인이 되지만 담배 산업의 자유로운 담배 산업의 산업을 방해하지 말라 하는 식의 재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담배가 어디로 늘어나느냐 하면은 90년도에 우리나라가 제일 담배를 많이 팔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8, 90년도에. 누구한테?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된 여성들. 거의 그때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여자들은 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최대의 시장이 됐었어요. 그런 이제 질병과 암 이게 이제 질병을 둘러싸고 이 시장가의 이야기는 마치 죄를 둘러싸고 재판 이야기나 이런 것처럼 이거는 끊임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아니라는 거죠. 예, 어둠의 만병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자 이제 어떻든 간에 잘라내든 항암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이 몸은 누구 몸입니까? 암에 걸렸든 말았든 어떻든 간에 이 질병에 걸렸든 말았든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누구 겁니까? 갑자기 내 거 아니겠다 안 하고 싶어. 나는 뭐 완벽한 거 하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자 라합은 그 여리고성이 엄청난 그죠? 해저 도시라 하더라고. 해발보다 낮대요 이 도시가. 이렇게 낮게 큰 성 여리고 이걸 통과해야만 되는 그곳에서 가장 천한 그죠? 이 라합 어쨌든 내 몸에 이제 뭐 암이든 어떤 병이 걸렸다라고 뭐 아니면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이 있잖아요. 큰 죄인인데 큰 죄인이다든지 뭐 어떻게 라합이 하는데 라합이 여호수아 거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 구절이 있죠, 그죠? 16절까지 안 가고 예. 여기 히브리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스 11 일단 마태복음 1장 5절 누가 한번 읽어줘 주시겠어요? 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그다음에 히브리스 11장 31절 6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리고 야고보서도 같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라합이 저기서 억수로 멋있게 나오죠, 그죠? 그 여리고성 전체로 봐서는 가장 큰 배신자인데, 그죠? 그리고 가장 천한 여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억수로 멋있게 반전할 수 있었죠? 이 라합의 반전은 뭐였습니까? 뭡니까? 아니 저보다 다 성경을 잘 아시는 뭐지? 믿음과 그죠? 예,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죠? 예, 이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난 이게 헷갈리는 살모는 땅 끝에 와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잘못한 거잖아요. 이 사람도 일종의 반전을 했어요, 그죠? 왜 라합의 믿음을 받겠죠, 그죠? 그냥 이 사람이 천한 그거라는 것만 봤다면 그런 반전을 못했는데 라합의 믿음을 보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겠죠, 그죠? 그래 룻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몸지기 청직인데 몸지기 청지기를 잘했으면 사실 원래 그러면 병에 잘 안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들을 해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쫓기고 결국 그것이 이제 내 몸을 지키는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죠? 내가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라합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살몬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내가 막 정말 힘들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병이 생기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부분 그 병이 암이에요. 암이 희한한 게 그 암은 마음의 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자기가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해소하지 못하는, 대부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6개월 후쯤 되면 생겨요. 대부분 기억해요, 자기의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뭔지를. 본인의 용량을 뛰어넘는 어떠한 것이 이제 막 용량을, 누구한테는 요만한 일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누구한테는 요만한 일이 엄청 큰 일이죠, 그죠?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누구나 그게 있어요, 거의. 그래서 본인들도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할 만큼.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청지기 몸지기의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이제 병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등등등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나의 스트레스가 뭐였고 나의 그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몸은 어떠하고 내 마음의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어떠하고 나의 영적인 사태가 어떤가, 영혼육이 다 진단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하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억수로 해상도 좋은 MRI에 들어가면 잘 진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뭐 있다면 알면 되지 뭐 그다음 뭐야라고 그렇게 자세하게 들다봐갖고 한만 이야기를 해줘도, 요번에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참 안 됐게 마흔이 안 된 부인이 위암 말기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기는 한 몸무게 조금 빨주고 이래가지고 뭐 10월 달에 진단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MRI를 찍어놨대요. 벌써 이제 몸에 몇 군데가 갔다는 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기암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MRI 결과를 다 들은 후에 지금은 삼성병원을 다니는데 아산병원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치료를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아는데 3군데 갔냐 4군데 갔냐 알아가 뭐 할래. 그리고 삼성 가나 아산 가나 똑같은 사진 보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누구 가서 뭐 할래라고 암만 이야기해줘도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안 들려요. 귀 있는 자 들으라는 이유가 뭔지를 정말 알 만큼, 그게 나는 왜 자꾸 성경에 적어놨나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해줘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그 정확한 진단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진단 방법은 크게 뭐라 그래?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접대 했죠.
또 다시 새로 예, 첫째 뭐 합니까? 병원에 가면 뭐 합니까? 일단 예, 사진으로 돌려보고 그다음에 피 뽑아보잖아요, 그죠? 그 사진은 구조를 보는 거라겠고 피는 기능을 보는 거라겠죠. 장기 기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MRI든 CT든 PET든 뭐든 간에 결국 사진 기술이죠. 핸드폰에 있는 사진 화소가 점점 좋아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잘 안 보이던 게 점점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1cm 이상 되면 암이라 그러는데 0.5cm 이상짜리 발견되는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만져요. 해상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변이들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노화다라는 거죠. 노화의 현상인데 어디까지 발견됐냐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이때 히포크라테스는 죽은 사람만 해부할 수 있는 그 시대에 가만히 놔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이마에 많이 볼 수 있는데 피 검사하고 두 가지로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거는 몸에 대한 진단이라는 거죠. 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6이라면은 우리는 혼에 대한 진단, 영에 대한 진단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진단. 대부분이 마음이 아니라 영이 상해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말로 하면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대부분 상해 있는 거예요. 그 브로큰 하트 있잖아요, 그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매여 있어요. 어릴 적에 어디 했던 그 대표적인 게 한갑이 된 분도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 내한테 어떻게 해가 내가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하세요. 거기서 늘 그 자리에 가요.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눌림 누군가. 근데 대부분 그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있죠. 자, 집에 가서 원수들과 같이 살면서 돌을 닦는 거죠. 예,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그 눌림과 매인과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없잖아. 나와 만났던 그것도 굉장히 친밀하게 만났던 사람 사이에 우리가 상한 마음과 매인과 억눌림이 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전부 다 거기로 기결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건 다 그때 그 일, 그 사람 그걸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자리에 가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매여 있는 자리에 가고 눌려 있는 거기에 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절로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혼적인 거는 저는 이제 지성이라고 분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감정,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근데 저 이야기를 쭉 해보면 거의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게 있고 아 내가 어떤 점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영혼 진단하고 이러면 그죠? 그 문제가 많겠죠.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걸 딱 해오는 거예요. 병원은 육적인 것만 보니까 그걸 해오면 교회에서 이건 이미 어디 있다 없다 이것만 알면 OX라 그냥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 안 해주면 맨날 지자리예요. 정말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뇌암에 걸렸어요. 왜 걸렸다고 생각하느냐? 30몇 살인데 자기는 스트레스라 이건 거예요. 누구 스트레스? 직장 상사로부터 그 사람 정말 사람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제 다 수술하고 좋아지고 뭐 이런 다 했으니까 가서 그 사람과 만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돼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직장 안에서 그죠? 1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재발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물가에서 명상하고 나섰어요.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요만한 그 금방 태어난 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늦게 결혼해서 자연 치유의 힘이라는 게 강력한데 제가 그걸 너무 여기서 많이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의 집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간에서나 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정말 이런 거를 정말 느끼거든요. 육은 혼으로 지배되고 혼은요 영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어. 정말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역할을 참 정말 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사람들은 늘 지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만 턱 잘라내고 그 다음에는 이거 영향으로 또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습관, 마치 생활하는 습관처럼 생각하는 습관이나 영적인 습관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신갈래 선교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막 성경 구술도 막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처방하라. 자, 이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력을 다 고려해서
만일 우리 시대의 의료 환경이 처방을 해준다면 여긴 천국에서의 처방이죠. 그죠? 이 세상은 원래 시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뭐가 이익이 될까 아닐까. 그거 속에서의 모든 계산이 되는 곳인데 저도 고민이 그거예요. 도대체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보고 뭐 예수님 같다 이러면 제가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그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가계부 들고 다들 그런 걱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히브리스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스 6장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기에는 하나님이 그 이윤을 많이 물론 달란트도 나오는데 그죠? 자기 이익을 많이 챙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 그 의사 선생님들 다 교회 다니시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그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하게 나를 처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 박상선, 수술 이거는 벌써 보험이 다 장악을 해가 있어요. 그 시스템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병원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아까도 말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 가도 지금 그렇게 안 될 판인데 그런 이 시장에 암센터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다 유지해야 돼요, 지금요. 왜 그냥 해도 될 걸 로봇으로 할까? 왜 100만 원 해도 되는 걸 1000만 원으로 할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걸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맡긴다는 거죠. 근데 큰일 나셨네요. 정말 빨리 바로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 몸이 지금 이제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이 생길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분들 다 붙잡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오늘 암도 걸리고 다 수술을 했다 치죠. 위암 수술을 다들. 더 건강해지시겠어요? 위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멀쩡해도 멀쩡한 위도 잘라내면 어떻겠어요? 몸이 힘들겠죠. 맹장만 잘라도 힘든데 폐를 잘라보세요. 간을 잘라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몸이? 보약을 먹은 것 같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항암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항암제 사용해 보세요. 근데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피곤해진 그 몸, 그죠?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절반은 두려움으로 죽는다고 하는 그 나에게 정말 이게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 하는 그 느낌. 지금 제가 수술한다 하니까 기분 나쁘죠? 항암제 준다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얼음 꼴에 사과가 너무 맛있는데 주일날 제가 쫙 풀겠습니다.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제가 주일날 항암제를 다 드릴 테니까 시험사바 하나씩 먹어보시다 이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오고 그런 약을 이 스트레스 받은 몸에다가 이걸 주는 거예요. 지금 암이 있는 몸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2중 3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하려면 이 사람 몸이 일단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바위 같은 암이 있으면 수술도 할 수 있고 항암도 할 수 있고 지가 안 없어지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조치를 그리고 하고 나서도 어떻게 했어요? 컨디션이 최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되겠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하는 거야. 왜? 이 부분만 돈이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에 바로 이 처방에 따른다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버려. 못 내려. 어제 누가 전화 왔어요. 진짜 저는 앞으로 아무 일 해도 하여튼 운영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전화 왔는데 자기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는데 남편이 37살인데 췌장암으로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을 40몇 번을 했다든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항암을 시작했대. 그랬더니만은 간으로 다 가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해요? 신가리 선교사님도 유명하고 한데 믿는다는 분이 어떻게 자연 치유 이야기도 못 들어봤냐고. 이렇게 좀 아니 멀쩡한 사람도 수술을 한 다음에 방사선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수술하시고 방사선을 44번을 쪼시고 항암제를 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죽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런 판단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니 보험이 없으세요? 한 개도 없고 뭐 너무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보험이 2개나 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럼 모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책도 안 읽어봤어요. 이랬어요. 내가 하도 답답해갖고. 책도 하나 안 보셨어요? 그러고 지금 간이 나빠졌다고 뭘 하시려 하면은 강원도에 있는 자기 친정집 근처에 가서 요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근데 그런 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집에 가서 만나보면요. 이런 거 안 하려고, 항암방사선 이런 거 안 하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막 병원이 없는 것처럼 막 아파가 죽어가면서도 집에서 피똥을 싸면서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막 연락이 이렇게 와서 막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만나보. 이거 지금 우리가 60년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올바른 처방이 뭐냐 이거죠. 올바른 처방이 지금. 네, 올바른 처방은 몸에 대한 조치도 참 잘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잘해야 되겠죠, 그죠? 진단을 한 다음에 저 부분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몸에 대한 부분만도 생각했을 때 최상의 상태로 회복하고 먼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덩어리가 너무 클 땐 잘라내야 되고, 그거 없어진다 하는 건 삽으로 떠내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죠? 그리고 항암도 필요하면 한다. 예, 온몸이 너무 퍼져있게. 그런데 이제 항암은 항암이라는 거죠. 암에 대해서 해주는